탐목원을 시작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일단 탐목원의 어떤 그 화재로 인한 히스토리가 제일 와닿았죠. 이제 그 히스토리 자체가 한마디로 그 대상지의 장소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잊혀져가는 과거의 기억을 건물로서 영구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아예 그 기억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컨셉으로 발전이 된 거죠. 첫 방문에서 인문학적으로 건축자한테 굉장히 매료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황폐해진 땅에 약 10여 그루의 나무들을 띠로 이렇게 표식을 한 다음에 엄청 보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 산불에서 살아남은 이 10여 그루의 나무들이더라고요. 역으로 그 산불을 이용해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타나목이라는 불에 태운 재료와 검은색의 건물, 그래서 산불을 스토리에 녹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물이 주인공인 건축을 하는 것보다 자연이, 땅이, 특히 이 보호수들, 이 산불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이 주인공인 건축을 원했어요. 남동쪽 코트야드 공간은 가장 특별한 공간이에요. 보호수를 보존하는 깎는 이 부분을 구현함으로써 이 보호수의 보존이라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쪽에 창을 통해서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저희는 지금 두 군데의 주출입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극단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중화하는 방식으로 전이 공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출입구에서는 전이 공간을 실내에 배치하고 이쪽 출입구는 전이 공간을 실외에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서쪽 테라스 공간은 차양과 같은 어떤 기능을 부여하면서도 냄새, 촉각, 시각 이런 것들은 조금 외부의 요소들을 담을 수 있게. 이쪽 단면 쪽이 특히 자연과 소통하는 창구가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여기가 솔리드하니까 결국에 이쪽은 너무 건물처럼, 인공물처럼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문제에서 저는 이 동측 인면 자체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울로 설치된 것이고, 인문학적으로는 해당 동측 인면이 없어진 거죠.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건물이 너무 클래식하게 읽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이 지붕의 박곡 라인을 현대 건축의 특성인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그런 곡선화로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박곡 라인을 이 양 끝에 꼭지점을 바꾸고 이걸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아름다운 곡선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썼죠. 저희가 사람들의 어떤 접근하는 또 이동하는 속도를 좀 조절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공간을 진입을 할 때 단순히 수공간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꺾여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진입 속도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꺾임과 동시에 우리의 시야각도 계속 같이 틀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서 건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기를 저희는 바랬어요. 왜냐하면은 건물이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이중곡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건축이 만들어내는 조형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상하고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시퀀스가 되게 소소하게 중요한 부분이고, 동쪽에서 진입을 하고 서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이중곡면을 구현해내는 그런 RC 구조의 지붕 구조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 구조가 휘어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리듬감을 따라 진입을 하다 보면은 서쪽 끝에 외부 코트야드가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공간이 사실 머물면서 가장 저희가 강조했었던 타나목에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면들이 다 타나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가장 그 타나목의 질감을 잘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나목은 정말 말 그대로 500에서 700도 이상의 토치 열을 가해가지고 실제로 태워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탄소막을 형성시키는 거죠. 이제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숯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막이 형성이 되면 탄소막 자체가 병충해로부터도 목재를 보호를 해주고, 또 그런 연소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수의 효과까지도 이뤄낼 수 있고, 화재로 인해 건물 외장재가 훼손되는 것들을 이제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반 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열 처리 목재는 이제 어두운 재료 색감을 띠고 있는데, 이거와 실제 태운 재료에는 이제 질감이 다르죠. 기존 나무의 질감이 더 도드라져서 마치 가죽 표피 같은 느낌을 띠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하면은 딱 시각적이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데, 시각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이제 건물 이 탄화목 자체도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오감을 자극하는 건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탄화목이 만들어내는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촉각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탄화목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은은한 향이 있어요. 가까이서 맡아보면 그런 부분과, 또 프로그램상 카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만들어내는,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후각, 그리고 미각적인 측면은 당연히 충족이 될 거고, 동시에 저희가 또 메싱과 아울러서 구현해내는 수공간에서도 자연스러운 물소리라든지, 또 카페에 머물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의 소리,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비가 올 때 비가 떨어지는 소리, 비가 수공간에 마주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 오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좀 드러내고자 했던, 다른 건물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